안녕하세요. 보안인TV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이라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유튜브를 이렇게 켰습니다. 2021년도 금융권에서 해킹 및 전자침해 사고 또 장애 사고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해 사고는 이렇게 감소한 반면에 장애 사고는 증가하였다는 어떤 이런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와 장애 사고를 구분해 보면, 침해 사고는 디도스 공격, 해킹 등으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됐다든지 홈페이지가 위변조됐다든지 악성 코드 감염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해 사고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장애 사고는 10분 이상 시스템이 지연 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조작 등에 의한 금융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런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금융업권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으로 봤을 때 작년 한 해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하였고요. 이 중에서 전자적 침해 사고가 6건, 장애 사고가 350건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는 9건이 감소되었고 장애 사고는 37건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해 사고의 경우 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 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대형 침해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금융권에 대한 침해 사고를 꾸준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강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증가되거나 이러진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장애 사고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작년 재작년부터 증권 시장이 이렇게 화랑으로 돼 있어서 또 우리가 그 증권 시장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 그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또한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오픈 뱅킹 등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뭐 좀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권 내에서 좀 분류를 해가지고 금융 권역별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중에 발생한 침해 사고에서 은행 권역이 2건이고요. 나머지는 1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침해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 커다란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장애 사고는 금융 투자 권역이 있는 곳에서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금융이 85건, 그 다음에 은행이 81건 순으로 이렇게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건수는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뭐 그래도 침해 사고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이것이 뭐 침해가 어떤 피해가 적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침해 사고가 한 건이 생기더라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주고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장애 사고는 아무래도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투자, 전자금융, 은행, 뭐 중소서민, 보험 이렇게 봤는데 상위 탑3를 보게 되면 금융 투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95건 정도, 그 다음에 전자금융 85건, 은행 81건, 이런 식으로 장애 사고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하나씩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쭉 설명을 해놨네요. 그래서 또 사례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놨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스템 착오라든지 MTS, HTS 이런 부분에서 생체 인증 로그인이 급증하면서 인증 서버의 과부하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용성이 떨어진 거죠. 가용성. 뭐 이런 것들로 좀 볼 수 있겠고, 전자금융 사기 단말 정보를 FDS 시스템, 여기서 FDS는 이상금융 거래를 탐지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좀 장애가 발생했던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부분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고객 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나 해킹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들이 좀 있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앱 내 자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자산 정보가 다른 가입자에게 이렇게 노출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고요. 또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 운영 중인 전자금융 보조업자 고객 상담 서버가 해킹돼서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은행 권역입니다. 그래서 은행 권역에서는 간편 결제, 오픈 API 등 이런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스 코드를 제3자가 검증을 하는 것에 소홀히 하여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장애가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시스템이 보안 정책을 적용할 때 오류를 적용하여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런 사례로 인터넷 뱅킹, 그다음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지연됐던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퇴직연금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이 돼서 또 일부 어떤 상품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등의 손실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보험 쪽이네요. 보험 쪽. 프로그램 오류 및 전산 설비 장애가 많았고 특정 보험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 전산 자원에서 오류가 발생돼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된 시스템 오류가 발생이 된 다음에 134분간 홈페이지 내부 및 업무 시스템의 장애가 이렇게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온프라미스 형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스템의 연동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에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 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인해서 한 9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신규 계약 청약 업무 및 사고보험 접수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이런 또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이제 기타 나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보여지는데 IT 인프라 운영 과정에서 직원의 단순 착오라든지 시스템 전산 장비 설정값 또 보안 정책 오류 적용 등의 인적 요인에 의해서 장애가 대부분 발생하였다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산 직원이 프로그램 등록을 누락하여서 전자금융 서비스가 지연되는 이렇게 입금이라든지 송금이 지연되는 이런 장애가 발생했고요. 또 모바일 기기용 인증서 사용 기간의 갱신 작업 오류로 인해서 모바일 앱의 접속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장애를 발생되는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전자적 침해 사고, 장애 사고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금융 업권별로 이렇게 해서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평가 결과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라든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자율 시정을 확대하고 전자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원에서는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서 디도스,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 사고가 전체 금융업군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금융회사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또 돈과 관련돼 있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돼 있는 아주 민감한 그런 정보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빠르게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이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 사고를 분석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가용성 문제인 장애 처리 이런 부분들이 또 소비자 피해로 다가오는 만큼 전자금융 사고에 대해서 전자금융 사고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